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신창조 진행의 이슬입니다. 다중 초점 렌즈라고 하나요?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들어있는 렌즈를 말하는데요. 근시 기능도 또 그리고 원시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생각에도 이러한 기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에만 너무 매달려서 힘들 때는 좀 더 멀리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너무 먼 미래만 생각하다가는 지금, 오늘 그리고 이 순간을 놓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앞에 있는 재료들만 바라보시기보다는 좀 더 큰 호흡에서 멀리 바라보시면서 접근하실 때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막연한 목표치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루하루의 목표치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오늘도 주신창조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중 초점 렌즈와 같은 전략들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나이퍼 김준호 그리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께서 먼저 인사해 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나이퍼 김준호입니다. 자, 제 안경이 다중초점 안경은 아닌데 시장을 보는 눈은 그래도 좀 특별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들어서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종목별 이슈가 돼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또 정부에서 나오는 이슈들, 정책 부분들, 이런 이슈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종목이 재료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선취매가 얼마나 또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다소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좀 있었죠. 양대 시장이 하락세가 좀 면치를 못하면서 이렇다 할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업종군들이라든지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화요일자인데도 이 정도 시세라고 하게 되면 해외 쪽 또는 글로벌 증시에서 모멘텀을 좀 부여받지 못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수급은 월 말 특히 기관 투자가들의 윈도우 드레싱 매도 물량이라든지 펀드 자금들 매도가 좀 나오면서 시장에 좀 매기를 좀 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주신청조 방송을 통해서 우리 상한 김용도 전문가님과 함께 최고의 종목들과 그리고 시스템에서 포착이 됐던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좋은 종목들은 결국에는 실적이 발표가 되는 순간 또는 발표되고 나서도 탄탄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방송 말미에 또 오픈이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다각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알찬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실까요? 네. 자, 우리 주시청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서 우리 스나이퍼 전문가님이 워낙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제가 할 것까지 다 한 것 같아요. 더 첨언을 드릴 부분들이 별로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시장 움직임이 이렇게 분위기 기조를 좋게 가져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도 혹시 잃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있으셨다면은 반드시 매주 월화수목 금요일 7시에서 8시 주신창조 방송은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혼자서 어떤 종목 선별이 어려울 때에 저희 전국 최고 전문가 4인이 제시하는 종목 부분들, 또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은 또 온라인 공개 무료 강연에 매일 저녁 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각 전문가님별로. 거기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도 질문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금 회복을 하고 성공 투자 해결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문가님들이 무료 강연을 통해서 알려드려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죠. 단순히 방송 부분들을 고정 시청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더 뒷받침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방법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도 반드시 온라인 공개 무료 강연에는 추가적으로 참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도 강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전략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 고민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샵 9696번으로 고민되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기 계신 전문가들께서 꼼꼼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및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요.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창조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장에서 두드러진 움직임을 나타냈던 종목들을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재 캐스터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와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주신창조 캐스터 김민재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가을도 막바지에 들어서게 된 것 같은데요. 연말을 앞두고 있는 게 더욱더 실감이 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 막판에 낙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죠. 오늘부터 양일간 열리는 FOMC와 30일 일본은행의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모양새인데요. 여기에다가 3분기 실적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전일에 현대중공업이 삼성 엔지니어링에 이어서 어닝 쇼크를 기록한 점도 실적 불안감을 키운 탓인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3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장에서 특징을 보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코스피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화테크인과 콤텍시스템 그리고 EN3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한화테크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그룹 계열의 방위산업 업체죠. 오늘 장에서 3분기 호실적 달성 소식에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10% 넘게 오른 3,300원 오르면서 34,65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EN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 제작 전문 회사인데요. 바이오 에탄올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국가안전재난망 사업 진행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면서 재난과 안전 관련 종목인 EN3 역시 10% 넘게 21% 넘게 오르면서 540원 오른 3,10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그리고 기산텔레콤 그리고 에이스테크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서울반도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는 LED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죠. 오늘 장에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15% 이상 급등하면서 2,600원 오른 18,95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산텔레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무선 통신용 중계기 제조업체인데요. 8억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이 국내 제4이동 통신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통신 중계기 관련주인 기산텔레콤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190원 오른 5,170원에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 거래업체인 에이스테크 역시 기산텔레콤과 같은 소식으로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265원 오른 5,510원에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테크인부터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 마감 정도에 3분기에 240억 원대 영업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는데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께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오늘 대형주 치고는 10% 이상의 상승, 상당히 좀 보기 드문 상승이었었죠. 과거에 삼성테크니었었고 하나그룹 쪽에 인수가 되고 난 뒤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방산 쪽에 하나 같은 경우는 한국화약의 줄임말이 하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방위산업 관련돼서는 주력 산업이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시너지의 효과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테크인 뭐 그전에 있었던 단기적인 이슈들 말고 이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때마침 어떤 그 실적 모멘텀들 보게 되는데요. 오늘자 공교롭게도 스나보고 시스템 T 전략에 또 포착이 됐었던 구간대 있었는데 일봉 차트를 보면서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전략은 추세라인 구간대이죠. 전일자 때 추세라인 구간대가 단기라인 구간대에서 돌파가 나오고 밑꼬리 찍고 오늘도 정확하게 저점 다졌어요. 그래서 T 전략에 포착이 됐었고 이럴 때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통상 장대봉이 나오기 시작하거나 5%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다음날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세에 대한 연동성이 있어요. 개별주와는 다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이 개인 투자자가 매수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매에 대한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장대 항목이 솟은 종목은 추가적으로 다음날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라인 구간대에서 매물 저항대가 대략적으로 36,000원대 구간대 있는데요. 이 저항라인 때는 또 T 전략 구간대에서 보신다고 하면은 자, 바로 이런 저항대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대가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T전력 구간대에서 포착이 됐지만 단기적인 스윙 구간대로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특징 종목, 에이스테크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정부에서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어떤 그 상대적인 정책으로서 제4 이전 통신에 대한 부분들을 이명박 정부 당시서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사업 발족이라든지 사업 라인들이 갖춰지지 못했던 상태에서 또다시 다시금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돼 있는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산텔레콤, 서하정보통신 이런 종목도 수납하고 있을 땐 V전략에서 이전에 포착이 됐는데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T전략 구간에서 포착이 됐어요. 좀 뒤늦게 합류하는 모습이에요. 에이스테크가 납품하는 중국 업체가 중국의 통신사가 국내에 있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자, 일봉 차트 보시면서 세밀한 시스템 포착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고점대로 돌파하는데 거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유통권한 주수 대비해서는 전일자 대비해서 거래가 3,500% 이상가량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스럽죠. 게다가 시간외에서는 이미 꺾여 있고 상한가 잔량도 많은 수준이 아니에요. 서하정보통신, 기산텔레콤. 자, 거래가 몇백만 주 이상 나왔는데 상한가 잔량이 몇만 주밖에 안 돼요. 내일자 때 무조건 깨지고 보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등락이 좀 심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컨소시엄 참여 자체가 사업에 대한 증대라든지 매출에 대한 즉각적인 반영 또는 또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이나 매크로 또는 매출 관련된 이슈가 재부각되기는 어려워요. 당선이 된다 또는 선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라인 구간대에서는 매물 구간대가 6,500원대로 좀 잡혀 있는데요. 자, T전략 구간대 한번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차트를 보셔야 돼요. 자,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2013년도서부터 이어졌던 추세 라인 구간대가 내부 추세선이죠. 캔들의 몸통으로서만 연장한 선이 바로 내부 추세선. 캔들의 꼬리, 섀도우까지 포함한 선이 외부 추세선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라인 구간대가 이번 주에 시초가가 돌파가 나는 무슨 자리? 스나보이 시스템 T전략 포착 구간대였다. 다만 거래량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거래량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주식창조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님들도 일평균 거래량이 3만 주나 5만 주 미만 종목들을 매수하실 때는 반드시 소액으로만 하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왜? 정작 매수하려고 할 땐 주가 올라갈 땐 거래가 많이 발생하지만 한번 눌려주기 시작하면은 거래가 상당히 줄어요. 일평균 거래량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거래가 안 나올 때는 하루에 거래량이 한 10만 주, 5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봉 라인 구간대에서 추세 라인 구간대가 돌파하는 스나보이 시스템 T전략 구간대, 그 다음에 상단부에 있는 매물 저항대는 6,500원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께서 하나테크인과 에이스테크까지 오늘 장에서 특징을 나타냈던 두 가지 종목들 함께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N3부터 함께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EN3 오늘 굉장히 강력한 상승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종목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역시나 어떤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재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만드는 파동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어떤 종목이 이제 20% 이상의 변동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급 재료 부분들에 대한 시장에서 깜짝 놀랄 재료가 나오거나 아니면 실적 모멘텀 부분에 있어서 기록적인 실적 증가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게 될 뭐 EN3 그 다음에 또 이제 서울 반도체를 알아볼 텐데, 서울 반도체는 실적 관련 부분, EN3는 관련된 이제 뭐 재해 방어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방차 연계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제 상한 터미네이터 시스템에서 보면은 신선놀이 기법하고 2060 신세대법에 이제 중첩, 선정이 된 부분들이에요. 신선놀이 기법 부분으로 선정이 된 부분에서 역시 현재 추세가 진행 중인 상태에 구름층 지지 상단 돌파와 전체 후행 수평 기준이 주가와 만난 뒤에 상향 돌파를 하는 과정 부분들이 같이 나오는 부분과 함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수비급 방송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60 신세대법에서 중장기 기준이 평성 정별이 나온 가운데 현재 20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급등이 나온 거죠. 플러스 이제 일반 기법 부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냐면은 신고가 돌파론이에요. 신고가 돌파 상승 시도가 나오면 그때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는 원칙으로 변동성이 올라간 거죠. 연속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고, 특히 국가안전재난 관련된 재료가 뜨기도 했지만 3분기, 4분기가 보통 EN3가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시기예요. 관련된 실적 기대 심리도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변동성이 단기로 좀 많이 나왔지만 추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서울반도체는 뭐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록적인 실적 발표가 나왔죠.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이제 300% 정도 이상 수준의 실적 증가폭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 예측치 89억 원에 비해서도 상당 부분 이제 많이 나온 그런 수치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연속 변동성이 나오기보다는 좀 눌러주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미리 알고 들어갔다라는 기준보다는 장 기준 전부터 소식이 알려지면서 갭으로 떠버린 거기 때문에 갭을 어느 정도 메우고 가겠죠. 변동성으로서 추격 매수 전략은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세 전략으로 보신다면 이제 뭐 홀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파동 기준 초입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하고 있는 영역 자체가 어때요? 전방위적인 LED 여러 제품들을 다 생산을 하는 업체 기준이니까 서울반도체는 결국 지수가 올라가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IT 계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실 수 있는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추가 반등은 나오되 누르고 간다 생각하시고,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 이 종목 가지고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매도가 좋겠죠. 그렇게 뭐 탄력적으로 계속 갈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서울반도체는 단발적 실적 재료로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EN3는 21.9%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현을 했습니다. 두 가지 종목 전략까지 함께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특징주 점검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담았던 종목들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두 전문가의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수익률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의 포트 상위 4개 종목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 살펴보시죠.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10월 22일에 편입한 손오공입니다. 매수가 7,700원에 목표가 11,0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12.93%로 아주 좋은 수익률로 1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위는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10월 20일에 편입한 대성창투인데요. 매수가 2,200원에 목표가 3,4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7.73%로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위는 다시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이죠. 10월 20일에 편입해 주셨고요. 매수가 16만 1,000원에 목표가 20만 원까지 크게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5.20%로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위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오팜인데요. 10월 22일에 편입해 주셨고요. 매수가 34,500원에 목표가 4만 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4.78%로 마지막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님의 4개 종목 합산 수익률은요. 네, 30.64%입니다. 오늘 장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수익률입니다. 특히 또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자주 가지고 나오는 손오공의 활약이 좋은데요.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지난주 포트 수익률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멋진 종목 기대할게요. 네, 종목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의 종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성창투입니다. 한 주 동안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일단 뭐 수익률 랭킹에 체크가 또 되고, 그 다음 뒤로는 뭐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누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주가라는 것은 이슈화가 되고 올라가면 내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EN3가 급등이 나왔든 서울반도체가 급등이 나왔든 올라간 상태에서는 내게 아닙니다. 바닥에서 싸게 또는 기회를 좀 포착을 선출했던 분들의 최고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목을 끌고 가는 건데, 자, 일봉 차트 보시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10월 21일 당시 한 6% 정도가량 올라갔었어요. 상승 좀 보여줬고, 그리고 대성창투가 작년도에는 2013년도 때보다는 매출액이 50% 정도가량 영업수익이 좀 났었는데, 올해는 100억 원 이상가량 날 것으로, 또 사상 최대 매출을 낼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 때 작년도 전체 매출액이 한 60에 70% 정도가량 달성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기세라고 하게 되면, 또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사도, 자, 영화 사도를 직접적으로 또 투자를 했죠. 이에 따라서 스크린 또 막을 내리거나 하게 되면은 배당을 또 받게 되면 또 엄청난 또 수익금들이 나오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단기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자, 10월달 마지막 주입니다. 11월 중순까지 코스닥 종목들이 실적이 발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두 주 안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적이 발표가 되면 뭐 우리 앞선 우리 상한 김현도 전문가님의 뭐 손오공이라는 종목처럼 오히려 더 추세를 타고 올라간 종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연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나가도록 했고요. 목표가는 3,400원대죠. 즉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타고 올라가고 지금은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가면 일단 2,800원대, 3,000원대를 디딛고 추가적인 상승 파동까지 한번 노려보고, 손절가 1,900원대 짧게 잡아드렸죠.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흔들리지 않고 지지를 받고 올라갈 자리 또는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홀딩하는 전략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성창투에 대한 모멘텀과 더불어서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 손오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종목이죠. 아이들에게 터닝메카드 정말 열띤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좋은 흐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토닝메카드 네. 잘 아시나요? 그죠. 주변에 이제 뭐 조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아이들한테 그렇게 인기더라고요, 이게. 네네네. 그래요? 네. 잘 아시네요. 네. 아무래도 또 우리 이슬 앵커님이 또 조카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시고, 같이 좀 활발한 그런 만남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서빈 앵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으니까 하는 거죠. 예. 방송은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죠. 예. 손오공, 역시나 뭐 터닝 메카드입니다. 그죠? 이번 주 주말에 터닝 메카드 이제 게임 대회 챔피언십이 있었는데, 이제 결승전에 오른 애들만 2,5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선전이 얼마나 많이 이제 벌어졌는지는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코엑스 기준으로 온 그 참여자의 가족분들도 이제 있겠습니다만, 이제 2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그만큼 열띤 그 경쟁들을 벌이기도 했고, 또 인기가 있다는 걸 유감없이 좀 발휘했습니다. 왕구를 가지고 게임 대회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가능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경쟁 부분들도 높고 성황리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적인 손오공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 3분기 기준 실적 시즌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태가 되겠죠. 3분기에도 동기 대비 사상 최대 실적이 이제 발표되면서 벌써 지금도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지만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기록될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안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느냐, 뭐 그냥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해드리면요. 이 종목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신 창조 방송 나오고 나서 바로 메인으로 먼저 얘기를 해드렸었던 종목에 속하는 것 같고, 중간중간에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추가 공략 부분들에 대한 사인 부분들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디에서 잡아도 계속 수익이 날 수 있는 편안한 종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주식 투자가 이런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를 가지고 있고, 또는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나 우량주는 수급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건 간에 우상향 사이클을 가져오게 돼 있죠. 특히 이런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치와 국내 기준뿐만 아니라 국외 전체 기준 왕구 분야에서 지금 우리나라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신고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도 저점 기준 대비해서 이제 50%에 가까운 수익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망식시켜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근접 구간대 포착 공략을 해드린 이후로도 한 13% 정도 수준의 수익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가겠죠?
그래서 못해도 뭐 8,000원 위쪽, 목표주가 11,000원 기준까지도 추세 전략으로는 계속 홀딩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물론 이야기해드리지만 중간 기조에서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표 주가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은 충분히 내시고 다 나올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으니까요. 천천히 더 지켜보시다가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는 선에서 차익 실현을 앞으로 해주시면 되는 그런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상한 김용덕 전문가께서 손오공에 대한 분석해 주셨습니다. 긴 호흡으로 차분히 지켜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전문가들의 레이더에 포착된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입 종목 살펴볼 텐데요.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 먼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신 종목을 살짝 봤습니다. 일양의 부분이었는데 오늘장 장 초반에 강세가 나왔었습니다. 네. 어떠했는지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또 방송을 오는데 또 공개가 좀 네. 쌀쌀하더라고요. 네네. 이맘때쯤 되면은 또 콜록거리실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제약주들이 좀 이슈화가 됐었어요. 업종 내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업종이 바로 제약업종이에요. 제약업종 상위 5개, 시가총액 사이즈 상위 5개 종목들의 매출의 성장세가 굉장히 눈부시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조선 쪽, 건설 쪽, 돌아가면서 뭐 IT 쪽, 돌아가면서 뭐 실적 부진들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것에 비해서는 저는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안일 만한 게, 시장이 대안일 만한 게 실적형 상장주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불어서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독감 백신 임상 3상에 착수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면세점 입점에 대한 계획도 또 가지고 있죠. 또 조만간 제가 또 예상하기로는 어렴풋이 또 재료적이나 이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상한 김윤호 전문가님이 면세점 이슈 또 관련된 부분들을 또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더불어서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에 대한 해외 쪽 수출, 기술 수출이죠. 제품 수출이라기보다는 기술, 이런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대 낙폭에 따라서 반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시장에 수급이 돌아서 올라간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적자 안 보고 탄탄하게 운영하는 기업들, 게다가 기술 투자하고 해외 쪽에 대한 진출까지 꾀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좋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수급이 살짝 한번 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속적인 상승 한번 기대 한번 해보고 일봉 차트 보시면서 시스템 포착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양약품 일봉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일양약품은요, V 전략이라고 해서 거래량을 영어로 볼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글자 이니셜 V를 따서 V 전략이라고 하는데, 수급을 보시면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그 5거래 연속 정도 계속적으로 매수를 좀 펼쳐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아쉽진 않아요. 왜? 주가 상승을 오늘자 때 견인할 수 있었던 거는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했죠. 외국인들이 팔았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 수급에 대한 유입을 보고 전략을 짠다. 스나버 시스템 V 전략 포착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에 대한 전략들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쪽에서 5월달, 7월달 파동이 굉장히 많이 났었죠. 3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갔으니까 3배 정도가량 갔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급락세가 나면서 제대로 된 파동이 못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다시금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좀 빠르게 갔다라고 하게 되면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급락이 났었던 장대 음봉을 받아치는 양봉 구간대가 또 나오고 있죠. 그렇죠? 역시나 시장에 변치 않는 이슈나 테마는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또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양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라인 구간대에서 접근 가능한 매수 라인 구간대는 55,000원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단부에는 목표 주가는 83,000원대입니다. 즉 하락했던 자리에 절반 정도가량 반등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83,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잡아보도록 했고요. 손절 라인 구간대는 47,000원대예요. 47,000원. 그러니까 손절 라인 구간대는 짧게 잡고 이 자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목표 주가가 현재 있는 자리 대비해서 30%를 더 가더라도 더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이 종목이 단기형 종목은 아닙니다. 추세형 패턴이라는 거는 실적들이 반영이 되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한두 템포 쉬었다 간다라고 하더라도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야말로 우리 주식창조 방송에서 볼 수 있는 명품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스나보호 시스템 V전략에서 포착이 됐던 종목은 일양약품 되겠습니다.
네,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와 함께 살펴본 V 전략과 함께 일양약품, 모멘텀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전략까지 차트를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봤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 이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리 사람하고 밀접한 좀 관련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종목에 해당을 하고요. 특히 이제 시장 방어주 성격으로 예전에는 좀 많이 알려져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 10월 달에 언제든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단기 기준 파동 부분들을 좀 줬었던 종목인데, 큰 파동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선취 공략이 가능한 시기인 것 같길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유니더스라는 종목이죠. 해당 종목이 전문으로 하는 건 이제 콘돔입니다. 콘돔. 그죠? 남성과 여성 부분들이 사랑을 나눌 때, 임신을 원치 않게 되면, 그러니까 애를 가질 준비가 되지 않게 됐을 때 반드시 필요한 기구인데,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피임을 하는 부분보다는 남성분들이 이제 고무장갑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착용을 하게 되면 그게 더 간편하다라고 해갖고 이제 사용 부분들이 좀 많이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 업체들이 있겠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콘돔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유니더스에서 제작하는 콘돔의 기술력이 높다. 저번에도 얘기해드렸죠. 두께가 최대한 얇게 될 경우에 그 느끼는 감각 부분들을 좀 살려줄 수 있는 기술이 좀 잘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해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하고 유럽 FTA 부분들에 대한 결정 부분들이 이제 연말 기준 안에 완벽하게 나오게 되고, 또 TPP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그 교류 관계들이 많아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세금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좀 개방적인 서양 그 사람들이 더 사용하기에 좀 편리한 구조로 매출 증가 기대 심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추가 설명해드리면요. 그런 기본 재료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중첩 재료를 좀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상태에서 기술적으로도 추세가 좋아요. 기본 30분 역정배 기법과 상승기 때 기법 부분들을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범주를 더 넓게 나아간다면은 삼각세기 20주 기법까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법이 많이 터미네이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을수록 급등 기대치나 반등 강도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라는 걸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 위로 한 번씩 이제 쏘는 거예요. 물량 체크를 한다고 하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장대 항봉이 20% 이상짜리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좀 선취해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잡아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아주 높게 잡지는 않을게요. 확인된 고점 5,500원 정도로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하단 기준 3,500에서 4,000원 중간 가격 정도에 해당하는 3,700원 정도로 잡는다면은 해당 종목 변동성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니더스 사신 다음에 올라가기 원하시면 유니더스에서 나오는 콘돔을 한번 구매를 해보세요.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 유니더스 살펴봤습니다. TPP 체결 이후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앞으로의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 한 주 동안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종목 레이더 시간이었습니다. 주식 고민에 대한 상담을 실시간으로 요청받는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고민되는 종목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9696번으로 고민되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들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도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접수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접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접수되어 있는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산업과 인터파크, 그리고 동양네트워크스, 젠백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솔고바이오와 주성엔지니어링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현대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22님이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61,300원에 비중 30%로 손절해야 하나요? 아니면 물타기 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계속 하락 추세에 들어서게 된 것 같은데요. 오늘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급락하면서 장중에 14%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매수 가격 대비 손실이 많이 크신 상황인데요. 이쯤에서 손절하는 게 나을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 통해서 자세한 리뷰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다음으로 접수되어 있는 종목 인터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57님이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22,300원에 비중 20%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플래닛의 간편결제 서비스 실업페이 가맹점으로 인터파크도 선정되면서 상승 탄력이 좀 붙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종목 상세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님, 오늘 네. 보니까 이분이 61,300원에 사셨습니다. 오늘은 48,55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종목이 있었었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네. 급락세가 나왔는데 이 건설사들의 매출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들 그 아파트 차용 넣을 때 아파트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내십니까? 안 내시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설사가 아파트를 시공한다거나 했을 때 은행에서 돈을 담보로 빌려오고 그에 대한 담보는 또 분양을 받아가는 사람이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회수가 안 되는 경우 때문에, 왜냐면 미분양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분양이 제대로 되지 못한 아파트들, 깡통 아파트 지방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벌써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전세가가 매매가가 뛰어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은 뭐예요? 분명히 주변에는 미분양 아파트들이 많고 실제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미수채권, 매출액은 반영이 됐지만은 제대로 된 회수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게 작년도에 현대중공업이 1조 원대, 2조 원대 적자를 봤던 부분들,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이 6월 달에 2조 원, 3조 원 규모 부실을 가져왔던 부분들, 그게 기존에 못 받았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누적했던 거를 재무제표에다 분기 보고서에다 반영을 시켜버리니까 그래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랬고요. 그리고 현대산업도 그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가장 미수 채권이 많은 기업이 어디냐면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 GS건설. GS건설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하한가 한번 갔던 적 있었죠. 거기다가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건설 이 정도 순입니다. 사실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그 축에 끼지도 못해요. 그러면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미수채권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좀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산업은 엔지니어링 계열사이고 현대건설은 건축, 건설 관련된 회사입니다. 토목 쪽이랑 건설 쪽은 같이 가진 않아요. 근데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이 오늘자 때 뭐 이슈화가 나오고 증권사 리포트 나오면서 또 별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있는 자리에서 비중 확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종목을 보면 되냐면, 자, 삼성 엔지 보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하루 버티는 척 하다가 그 다음날 뒤로 밀렸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펀드 손절가라든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 로스컷 자리들, 스탁론에 들어갔던 자금들 내일자 때 다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급락이 나왔을 때 21자 때 하루 버티다가 그 다음날 19%대까지 빠졌던 거예요.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입니까? 근데 마이너스 20% 빠졌어요. 내일자 아침에 반대 매매 못 견뎌내면은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그 투신권이라든지 연기금 같은 경우 오늘 상당히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많이 팔아치웠는데 개인들이 물 타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안 된단 말이에요. 현대차가 고꾸라져서 내려갔을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현대차는 그래도 실적에도 복구했죠.
근데 이 건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출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시즌이 겨울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증가에 대한 기대 요인들은 해외 쪽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겠는데,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뭐 GS건설이나 현대건설처럼 해외 쪽 매출 비중이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물을 타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내일자 가격이 좀 버티고 반등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간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현재는 가격대에서 5만 원대에서부터 5만 1,000원대짜리에서 비중을 무조건적으로 좀 줄이십시오. 왜냐면 현대산업이 다시금 가격이 복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에서부터 7개월 이상까지 어떤 2분기 이상의 텀이 필요해요. 그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내가 손실 중인데 비중 확대해야 되냐?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왜? 지금 자리에서 내가 이 현대산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사게 되면 손실 볼 게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데, 굳이 이 종목을 물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반등을 줬을 때 조금 마음이 좀 아프시다라고 하더라도 리스크를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주의 매매에 대한 핵심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5만 원대 이상에서 비중을 전량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께서 현대산업에 대한 대응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정리하시는 편이 좀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매수가가 22,300원이었고 오늘은 21,400원이었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다고 봐도 될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 정도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는 이따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는 영역이 어떤 시장의 변동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을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1차적으로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서 판매 부분 사업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여행사 그 연계 기준 사업으로 이제 여행 중개 역할 부분들도 하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공연, 뮤지컬 공연이라든지 티켓이라든지 영화 티켓 부분들과 연계돼서도 이제 인터파크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예약 부분들이 가능한다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제 내수 쪽이죠, 약간.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그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영역 부분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이제 변동성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다음 또 실적 쇼크가 갑자기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업종 영역이 많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 어디가 줄어들어도 어디가 올라가서 이제 같이 실적이 평준화된다라고 하죠. 대신에 실적이 급증할 요인도 없다. 이제 그게 단점이고요. 화면 보면서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부분에서 매매락에는 안정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매수가가 22,000원 위니까 별로 차이도 안 납니다. 그죠? 지금 한 5% 정도 수준밖에 안 나는 것 같죠? 이건 손실이 아니에요. 사실 왜 지금 상담을 올렸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종목 부분들을 매매를 했는데 마이너스 5%, 10% 정도 되는 거는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선취를 해놨을 경우에 살짝 내려갈 수 있는 수치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마인드 자체가 그 정도로 들어올 수 있어야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근데 5%밖에 안 되니까 그냥 사놓고 안 움직이고 있는 거죠. 22,000원에 샀다는 얘기는 잘 샀어요. 저점에서 산 거죠. 자, 월봉 보시면은 추세선이 있죠. 계속 저점이 상향되는 상승 추세선, 단지 고점도 하향되는 하향 추세선이 잡혔어요. 이 범위 내진 폭은 언제든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그 추세선 지지를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 기준 가격 부분 21,000원은 절대 지지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얘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내려가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올라가는 강도도 지금 볼 수 있는 게 25,000원 정도로 제한이 돼 있죠. 그러니까 22,000원 극복은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신 움직임이 나올 때 한 번에 나오긴 하는데 그거 나오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23,000~24,000원까지 생각하시고 들고 계세요. 수익 내고 충분히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상한 김용덕 전문가께서 인터파크에 대한 답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앞으로 더 홀딩하시는 전략도 괜찮으실 것 같으니까요. 너무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611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동양네트워크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수가가 2,830원이었고요. 비중 20%로 가지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장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2,620원 종가 형성을 했고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님. 네, 종목에 대한 이슈가 좀 특이합니다. 네. M&A 관련돼서 경영권 분쟁이다. 새로울 거는 없는 이슈긴 한데,
일단 재료적인 측면들이 노출이 된다거나 이와 관련돼서 동행 네트워크스 말고 최근에 불거졌던 롯데 계열사들 중에서 또 경영권 분쟁과 관련되는 종목들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에서 놓고 봤을 때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경영권 분쟁이 매출액에 대한 변동을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바라보는 눈들이나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제도적인 시스템들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좀 돼서 회사를 팔아먹고 나가는 경영자가 있거나 그러진 않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올라는 가는데 바뀌는 게 없는데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슈화가 될 때나 아니면 차트를 보고 좀 대응해 주셔야 돼요. 자, 일봉 차트 한번 보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일봉 차트 상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우리 86하나님께서 매수하신 평균 단가가 2,830원대예요. 그럼 분봉을 놓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30원대면은 10분 봉자리에서 보시면 이런 자리입니다. 나름 주가가 변동성이 좀 나아줄 때 그리고 선취라고도 좀 보기도 좀 애매한 그런 구간대인데 근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줄 알았는데 주가가 어제 오늘자에서 좀 탄력을 좀 잃었었죠. 그러나 현재 있는 라인 구간대가 거래량은 많지가 않아요. 써나보고 시스템 V 전략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현재 있는 추세가 10월달 말쯤에 나왔던 거래량들 그리고 버텨주는 T 전략이죠. 지지라인 구간대만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보유할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은 좀 시간이 걸리고 이슈화가 언제 될지 몰라요. 이슈화가. 그래서 이런 게 좀 단점이긴 한데 비중을 지금 갖고 있는 비중 20%에서 더욱더 확대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이 전전일자 거래량보다 상당히 좀 줄어들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 확대는 하지 말고 손절라인 구간대를 2,480원대로 잡고 목표 주가를 상단부에 있는 매물 저항대인 3,200원대로 잡되 종목을 두 번 정도가량 분할해서 하나는 약간 본전 수익권, 하나는 목표가 3,200원대, 손절가 2,480원 이 라인 구간대 한번 잡아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스나이퍼 김준호 전문가께서 동양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 2,480원 그리고 목표가 3,200원으로 잡아보시면서 분할 매도 전략 괜찮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아쉽게도 방송 시간상 다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계속 남아 계신 분들은 어디로 가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다들 아시겠죠? 저하고 이제 스나이퍼 전문가가 오늘도 어김없이 21시죠? 9시에 온라인 무료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처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한 종목이 있으시다면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찾아오셔서 알차게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오신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돈을 못 벌고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마인드를 구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갖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스나이퍼 전문가님은 하실 말씀이 좀 많이 있다고 하세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근데 시간상 많이는 얘기를 못 드릴 것 같고 그래서 무료 방송도 준비한 거죠. 예. 네, 그렇죠. 오늘자 무료 방송에서 사실 종목 상담을 많이 해도 두세 종목밖에 안 돼요. 그런데 최근에 때 우리 그 무료 방송 오셨던 분들 중에서 종목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2016년도 어떤 종목도 잡아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이슈만 모멘텀만 떠도 서울반도체라든지 오늘자 때 이슈가 됐던 하나테크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얼마든지 선취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이런 종목도 또 오픈하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저녁 9시부터 진행하도록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분의 무료 온라인 강연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돈을 벌 수 있는 마인드와 그리고 전략들 알차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샵 9696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전문가들께서 꼼꼼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신창조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종목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